이번 테마는 217쪽 위헌부담. 제목이 참 어렵습니다. 이 뜻은 대가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래서 후발적 불능에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봅시다.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죠. 그래서 그 화재 원인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양쪽 책임이 없다면 갑은 건물 인도 채무가 있었고 매수인은 대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가 두 개인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테마에서 쌍무계약의 첫 번째 내용이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너변 나변 동시이행 항변권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번 테마는 이렇게 쌍무계약 체결 후 양쪽 잘못 없이 혹시 건물이 날아갔다로 봅시다. 그러면 갑은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산 매수인도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귀책 사유라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잘못이 없다면 갑은 건물 인도 채무 면제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소멸합니다. 한편 을도 잘못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느냐. 결국은 궁극적으로 갑은 건물 화재가 났을 때 건물 화재로 인해서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가 손실은 갑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갑은 채무자가 됩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기억하십니다. 건물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건물 기준 잡아서 매도인은 뭐가 된다? 채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된다는 거죠. 돈이 불난 게 아니고 건물 기준 잡았기 때문에 건물 인도 채무자 갑, 을은 건물 인도 채권자죠. 그래서 대가 손실은 갑, 건물 인도 채무자가 대가 손실을 부담합니다. 혹시 을이 갑한테 계약금을 준 것이 있다면 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채무자 위헌부담주의. 대가 손실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뜻. 한편 화재 원인이 후발적 불능에서 매수인 을에게 책임이 있다면 지금 양쪽이 대가적 채무했을 때 을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갑은 귀책 사유가 없다는 얘기고 을한테 귀책 사유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것은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 없을 때 하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당연히 이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대금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가 손실은 다 을이 부담하는데 을은 건물 인도 채권자란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 매수인이 대가 손실을 부담한다. 그런데 채무자 갑은 자기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건물 인도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혹시 을이 갑한테 지금 대금 청구해서 10억을 만약에 제공했고 갑은 이 10억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만약에 5천만 원을 만약에 내야 된다면 건물 인도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양도소득세 5천만 원, 요거는 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화재가 안 났다면 10억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5천만 원을 내야 되죠. 근데 을한테 책임이 있어서 만약에 건물이 화재가 나면 양도소득세를 지금 면제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갑 입장에서는 따라서 5천만 원은 을한테 상환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채권자 위헌부담. 그런데 이 후발적 불능의 위헌부담의 특징은 잘 보세요. 갑은
절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갑은 절대 잘못이 없어야 돼요. 매도인 채무자는 잘못이 없음을 전제로 해서 이때 나타나는 것이 위험 부담입니다. 그러면 잠시 보충해 드릴게요. 자,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가 국가에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갑불 양쪽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 채무는 전부 다 면제, 소멸하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가 손실은 전부 다 갑이 누구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에 수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을의 대금이 3억인데 혹시 갑이 국가로부터 보상금 5억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을은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을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대금 3억을 줄 터이니 보상금 5억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채권자, 매수인은 채무자 갑에게 대금 3억 줄 테니 보상금 5억을 내놔라. 이걸 이제 포장한 말이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해서 얻은 이익, 보상금이죠. 자, 이 보상금을 나한테 달라. 그걸 대상 청구권이다. 즉 대신하여 얻은 이익 3억 대신하여 보상금 5억을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 그게 대상 청구권. 어려운 용어입니다. 대신해서 얻은 이익을 상환해 달라고 하는 것이 대상 청구권. 그래서 첫 번째, 매도인 갑이 보상금을 아직 수령하기 전이라면 보상금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하라.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보상금을 받아갔다면 받은 보상금 내놔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뭐냐면 보상금 자체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 받은 건 내놓으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수인 을이 대상 청구권, 자 3억 대신에 5억을 달라 요구할 때는 자신의 매매 대금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도 하죠.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대신해서 얻은 이익을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가 대상 청구권. 그러면 후발적 불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매도인은 건물 인도 채무자고 매수인은 채권자. 이게 딱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지 후발적 불능 세계가 풀립니다. 돈이 불난 게 아니고 목적물,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매도인은 건물 인도 채무자고 매수인은 건물 인도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매도인이 항상 채권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돈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금이 아니고 목적물, 건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매도인이 대가 손실을 부담하죠. 즉 양쪽 잘못이 없을 때 귀책 사유 없는 갑이 귀책 사유 없는 을한테 돈 청구할 수 없으니까 대가 손실은 매도인 갑이 부담하는 것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한편 을한테 잘못이 있으면 갑은 잘못이 없고 을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죠. 그럼 당연히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가 손실은 매수인 채권자가 부담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물이 불능이 화재가 채무자 갑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다. 건물인도 채무자 매도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났으면 자, 갑은 귀책사유 있고 을은 귀책사유가 없는 거죠. 이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에요. 채무자 잘못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 채무불이행.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
이행 불능의 문제를 삼아서 법정 해제에 들어가고 원치시켜라 내가 준 대금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매도인의 잘못을 할 때는 위험부담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문제로 해결한다는 것. 채불로 인한 해제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도인 잘못일 때는 위험부담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문제죠. 그러면 잠시 불능 체계를 한번 설명드려 하겠습니다. 218쪽에 불능 체계가 있을 겁니다. 다시 복습한다고 보세요. 원시적 불능 7월 1일 계약 체결 이미 이전에 건물이 소실됐다.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는 이 계약 자체는 무효로 본다. 그럼 무효일 때 이 계약은 성립일까 불성립일까?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 근거를 대겠습니다. 다시 성립, 불성립, 성립 후 유효, 반대, 무효, 재착세강 취소. 그럼 잘 보세요. 불성립에서는 자, 유효, 무효, 취소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죠. 따라서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성립을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취소에는 재착사각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것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였고요. 다음, 매매 계약을 했는데 1000제곱미터인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토지가 9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가 면적이 부족하죠. 이때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죠. 이 경우는 원시적 포장에서 객관적 일부 불능으로 취급합니다. 면적이 부족한 얘기예요. 이 경우에 계약 자체는 유효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담보 책임 문제를 해결합니다. 담보 책임도 저 뒤에 가서 매매 계약에서 아마 다시 또 언급할 겁니다. 원시적 불능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소실됐을 때 후발적 불능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때 채권자 채무자 익히기 연습해 볼까요? 건물 기준 잡으면 매도인은 당연히 채무자, 매수인은 건물 달라는 채권자. 대금 기준 잡으면 매도인은 대금 달라는 채권자, 매수인은 채무자. 지금 불능 세계입니다. 후발적 불능, 돈이 불난 게 아니고 목적물이 건물이 날아갔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은 채무자라는 거죠. 매수인은 채권자가 된다는 사실. 이게 딱 정립이 돼야지 후발적 불능 세계가 열립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에서 자,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소실됐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러면 첫 번째 채무자 잘못이 있으면 매도인이죠. 채무 불이행 책임,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문제로 들어가고 두 번째 채권자, 매수인 잘못으로 화재가 나면 매도는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가 손실 부담한다. 그런데 양쪽 잘못이 없으면 채무자가 대가 손실을 부담하죠. 그 이유는 대가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양쪽 잘못 없는 경우 채권자 잘못, 채무자 잘못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하면 원시적 불능에서는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일부 불능일 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후발적 불능은 누구의 잘못이 있었는가? 양쪽 잘못 없으면 채무자, 채권 잘못 있으면 채권자 위험 부담, 채무자 잘못 있으면 채무불이행 문제 들어가서 이행불능 문제 들어갑니다. 불능책의 제목을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벽에다 붙여놓고요. 자꾸 눈도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시험은 제목 싸움이 있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을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 멸실되었다. 아, 후발적 불능이군요. 그냥 상식선에 풀어봅시다.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으면 갑도 잘못 얻고 을도 잘못 얻기 때문에
갑은 귀 없는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가 없다. 대가 손실은 다 갑이 부담해야 된다. 채무자 위험 부담. 태풍으로 멸실됐다.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세 번째는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채무불량이죠. 채무자. 그러면 채불로 들어가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행불가는 해제, 원상회복 손해 붙을 것이고, 네 번째는 을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가 됐습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당연히 대금 청구할 수 있으니까 대가 손실은 다 을이 부담하는 채권자 위험 부담. 다섯 번째입니다. 갑이 서류 제공하면서 주택 인수를 최고했으나 을이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되면 어차피 을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있다. 대가 손실은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는 뜻. 그래서 이 문제에 후발적 불능 3개가 다 담겨 있으니까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